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안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물만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2주 이상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릴 거 없이 뭐라도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잘 생기는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좋은 식단을 구성해서 드리죠. 문제는 집에 갔을 때예요.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식습관 때문에 암에 걸렸을 수 있거든요. 식습관 꼭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밥이죠. 떡, 과자, 면. 정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인데 그걸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암을 먹이는 재료가 되니까요. 피부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특정 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세포들의 영양과 대사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PET 찍어보셨을 거예요. PET 찍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공복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약재를 포도당에 섞어서 주입을 해요. 그러면 굶주린 암세포가 포도당을 무지하게 따라다닙니다. 염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암세포는 당을 좋아해요. 그러면 식단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탄수화물을 최소한 5% 정도로 제한하고 지방을 70%, 단백질 25% 정도 하는 케톤 식이요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암은 왜 생길까? 이런 걸 연구하면서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상세포에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하면 무조건 암세포가 됩니다. 암의 강도도 그대로 이식이 돼요. 그 얘기는 암은 대사질환의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영양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사가 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영양 섭취를 하냐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예방하는 것까지 다 시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제한하는 시기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쥐의 머리 부분에 종양세포를 이식해 놓고 아무거나 막 먹인 그룹과 탄수화물만 40% 제한한 그룹, 두 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거나 막 먹은 그룹은 머리에 있는 종양세포가 엄청나게 커져서 큰 조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탄수화물만 적게 먹인 그룹은 종양세포가 점점 작아져서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시기를 한 환자 그룹들도 있거든요. 케톤 시기를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차이는 명확했어요. 케톤 시기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수술 직후라든지 항암 직후라든지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 뭐든 잘 먹어야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암 직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정도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시기에는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하셨다가 항암하고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좀 잘 드시고 이것저것 그 다음에 체력이 회복되면 또 케톤 시기를 하는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도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액상과당입니다. 대표적인 게 콜라예요. 500ml 콜라에는 각설탕 한 8개 분량의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설탕물과 같은 거죠. 그게 다 암세포를 먹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음료에는 다 액상과당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을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이 다시 생기거든요. 액상과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갑게 먹어도 그 안에 잘 녹아있죠. 아이들이 먹는 음료부터 단맛이 나는 모든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꼭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산균입니다. 왜 암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암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고자 연구할 때 암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 방법을 찾고 약물을 찾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처음 암의 특징 6가지가 발표됐고 2022년에 추가가 4가지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생물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종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 몸이 세균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균, 유익균 이런 것들이 다 공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장이에요.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분들의 장내 유산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연구가 시작됐죠. 건강한 사람과 용종이 있는 사람과 대장암에 걸린 사람의 장내 환경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유산균의 숫자 이거보다는 유산균의 종류가 중요하더라고요. 종류가. 그걸 미생물 종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식이요법의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유산균의 먹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위주로 맨날 먹던 것만 먹고 뭐 가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충해 줘야 실제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장 옆에 있는 림프절들도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항암 효과를 낸다고 해요. 발암물질이 되는 화학물질, 독성물질들을 정화시켜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전이 재발을 낮춰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유산균을 꼭 드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종다양성이라는 거. 몇 마리가 들었냐가 아니라 어떤 균주, 몇 가지 종류의 균주가 많이 들어있냐. 유산균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릴 때는 3에서 6개월 단위로 유산균을 계속 바꿔 드시라 그래요. 종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고 편식을 하면 그걸 먹이로 사는 유산균만 열심히 살고 나머지 애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종류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게 암의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수술이라는 과정은 염증이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멀쩡한 살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암을 꺼내기 위해서 많은 출혈이 생기고 봉합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증을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수술 직후에 항생제 사용이 어떻게 보면 유산균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환경 중에 하나예요. 항암 치료 중에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보다 3세대 항암제죠.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건 면역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고 유산균이 면역 과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 3세대 항암제를 쓰는 분들은 특히 유산균 섭취를 같이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전후나 아니면 면역관문 억제제를 쓸 때는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균주가 다른 두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유산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